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중순 이후 대한민국의 운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아마 경제와 일자리겠죠? 전국이 혼란스럽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이 어려운 요즘 언제쯤 나아질까? 라는 질문이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2025년 3월 중순 정치적 혼란과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환경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이슈, 환경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을지 예측해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경제 전망. 3월의 현재 상황은 터널 속 희미한 빛이 보이는 시국입니다. 물가는 2024년 말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 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서며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정도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높죠.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낮춘다고 가정하면 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이 1.5% 증가하고 민간 소비도 1.6% 정도 회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2%로 계속 부진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안정해서 경제에 하방 압력이 남아 있어요. 5월부터는 경제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도 소비를 조금씩 늘릴 여력이 생기니까요. 현대자동차는 2025년에 전기차와 AI 기술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큰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이 확장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관련 협력 업체들도 활기를 띨 거예요.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수출을 늘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2%로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조금 줄어들 겁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경제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1.8% 성장하고 물가도 2% 수준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관세가 10%더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수출은 0.5% 정도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만만치 않아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CATL 같은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을 벌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 같은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와 전기차라는 강점이 있어서 큰 충격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 사정은 언제부터 나아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3월 이후 회복이 시작되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큰 변화는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월부터 기업 투자가 늘고 물가가 잡히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겠지만 완전히 좋아졌다 라고 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2025년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전환점으로 남을 겁니다. 희망적인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쌓여서 2026년엔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3월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춥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 명 정도로 2024년에 24만 명보다 줄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38만 명 감소하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5만 명분만 늘어나면서 고용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해서 남성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반면 서비스업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여성 고용 비중이 높아 약간의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의 투자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하면 경기 평택 공장에서 기술직 일자리가 1만 개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울산과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리며 생산직과 엔지니어 수요를 늘릴 거예요.
서비스업도 꾸준히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 병원과 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하반기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IT와 신산업이 커지면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같은 직업에서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이 AI 프로젝트를 확장하면 신입 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 중장년층 4050대은 건설업 부진으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 건전성 우선 기조라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공일자리 예산이 2024년보다 10% 줄면 중장년층 고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2025년은 일자리 기회가 서서히 늘어나는 해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IT나 친환경 기술 같은 분야에 눈을 돌리면 취업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코딩 부트캠프나 전기차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 정치 분야. 2025년 3월 12일 정치 상황은 혼란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양력 3월이나 4월에 가결되었다면 3월엔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조기 대선 준비가 한창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국민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만약 탄핵이 성사되면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이 열리니 5, 6월쯤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강한 리더십으로 경제와 외교를 재정비하려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2025년 예산을 677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한미 FTA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엔 보수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요. 이재명 정책, 대선 결과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다면 정치적 소음이 계속될 겁니다. 하반기엔 새 정부가 자리를 잡으며 정치가 안정화됩니다. 이재명 정부라면 노동개혁과 재벌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며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적 스타일 논란이나 탄핵 요구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 정국은 아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도 2025년은 새로운 리더십이 방향을 잡는 전환점으로 남을 겁니다. 셋째, 사회 전망. 사회적으로 3월 이후는 불안 요소와 변화가 얽혀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1천만 명 21%를 넘으면서 노인 빈곤과 의료 수요가 급증해요.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노인복지, 의료 붕괴가 화제가 되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요 병원에서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응급실에서 대기할 수 있어요. 가장 주목할 이슈는 정신건강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울증 환자가 2024년 100만 명을 넘었고 2025년엔 조현병 같은 질환 관련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같은 충격적 사건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신건강 예산을 2024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병원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과 병상이 2025년에도 1인당 0.3개 수준에 머물면 치료가 지연될 겁니다. 범죄율 증가도 큰 문제입니다. 경제 회복이 더디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절도나 사기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범죄율이 2025년에 3,600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빈민가에서 소매치기나 전세 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민자 증가로 인한 갈등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이 표출될 수 있어요. 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에 도시 항공 모빌리티 UAM을 상용화하며 교통 혁신을 이끌고 K-팝과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계속 인기를 끌 겁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BTS의 새 앨범이나 넷플릭스
드라마가 글로벌 차트 1위를 하면 문화적 자부심이 높아질 거예요. 청년층은 이런 문화 산업에서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 3월은 산불 위험이 큽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 줄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건수가 2024년보다 20%가량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강원도와 경북 지역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3월 말 강원도 고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날 수 있어요. 정부는 산불 예방에 1,500억 원을 투입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를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반기엔 재생에너지 용량이 42.7GW로 늘어나고 서울의 전기수소 버스가 4,000대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서 전기버스가 50% 이상을 차지하면 대기질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는 15%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도 주의해야 해요. 또한 미세먼지는 여전히 국민을 괴롭힐 것입니다. 2025년 3월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와 일자리에서 빛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5월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하반기엔 정치적 안정과 함께 희망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 문제, 범죄 증가, 환경 위기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도전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IT와 신산업에 도전하고 안전에 신경 쓰며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힘을 보태세요. 2025년은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밝게 할 거예요.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사회가 안정되는 그날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